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사 이윤석입니다. 이번 주에 알아볼 내용은요. 자동차 보험 설계와 관련해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자동차 상해 담보 어떤 게 어떤 고객에게 유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자손을 담보할 것인지 아니면 자상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어떤 고객에게 자손이 적합한지 자상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상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처한 환경이라 함은 나이라든가 소득, 그리고 사고에 따른 장애 여부인데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적정 담보가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근거 규정을 볼 텐데요.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약관 내용은요. 금감원에 접속하시면 업무 자료 중에서 보험 상품 자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서 번호 16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자기 신체 사고 규정이 있고 자동차 상해는요. 표준 약관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약관에서는 자동차 상해와 관련해서 모두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 약관에서는 없지만은 보상 기준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자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교통사고 발생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처음에 사고 발생했을 때 다치는 경우. 다쳤는데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고로 절명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이 세 가지 사이클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각각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 부상과 관련해서는요. 부상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1에서 14급까지 정해놓고 이 상해 등급, 이 부상 등급이 몇 급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급수별에 해당하는 가입 한도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상보험금 1,5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면 1급이 1,500, 뭐 2급이 800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도액별로 이 한도액을 한도로 해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이 1,500만 원짜리인데 내 상해가 부상이 1급 부상이 발생했다. 근데 치료비가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짜리 한도지만은 1,000만 원, 실제 소요된 치료비 1,000만 원만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1,500만 원까지만 보상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한도액인 1,50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후유장애는요. 역시 1급부터 14급까지 규정을 하고 급수별로 장애 급수에 따른 액수를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억짜리 기준으로 6급이면 5천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망 1, 2, 3급 이런 거 없죠. 사망은 가입 금액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실손 보상이고 후유장애하고 사망은 정액으로 보상하는 게 자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등급은요. 자손에 대한 등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진단명이 척추골절이면 몇 급, 자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책임보험에 있는 상해 또는 후유장애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보험에 있는 부상 또는 후유장애 등급 기준은 어디 있느냐? 자배법 시행령에 있고 별표 서식란 별표 1, 2에 보시면은요.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이 법 검색하시고 밑에 첨부된 소를 별표 1 검색하시면은 등급에 따른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에 대한 등급 기준은 책임보험에 있는 이 등급, 상해 또는 후유장애 등급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다만 보상하는 금액은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손 가입했을 때 가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자손의 내용이었다면 자상에 대한 담보 내용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자상에 대한 보상 내용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금 나 자보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요. 맞습니다. 대인배상에 있어서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주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과실이 없죠. 내 과실 100%일 때 나한테 과실이 많을 때 보상해주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이런 건 없습니다. 손익상계는 있어도.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인데 이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에 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수익 감소액의 80%를 기본적으로 주는 걸 휴업손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인배상에서 주는 걸 자상에서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손에서 부상보험금은 뭐만 준다 그랬죠?
치료비만 준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위자료도 주고 휴업손해도 주고 기타 손배금도 주도록 되어 있다. 자상이 봤을 때 이런 일견 봤을 때 자상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중간호비만 줍니다. 자손에서 후유장애는요, 그냥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죠. 그럼 과연 이 후유장애라든가 부상보험금에 있어서 얼핏 봤을 때는 자상이 유리해 보이는데 무조건 자상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 환경이라 하면 소득, 나이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장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손과 자상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이는 40세, 소득은 300만 원, 본인 과실 100%. 당연히 자손 또는 자상이 적용이 되겠죠. 장애가 32%인데 수술을 했대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제가 좀 실무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통 허리 배요부라 그래가지고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애를 환산하면 보통 32%가 나와요. 수술을 했다는 소리는 보통 이제 고정술, 핀 고정술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손으로 따지면은요. 통상 6급 정도의 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원은 3개월을 했고 급여는 미지급됐습니다. 치료비는 700만 원이 나왔네요. 이때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에 있어서 자손과 자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보험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같으니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손은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 소요된 치료비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치료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상은요. 치료비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휴업손해. 치료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80%를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는 소득이 300만 원인데 이번 3개월 동안 급여가 미지급됐으면은 이 300만 원에 대해서 3개월이면 900이죠. 900만 원인데 80%를 지급하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는 720만 원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자손과 자상 중에서는 자상이 부상보험금은 유리하죠. 그러면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볼까요? 자상 같은 경우에는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위자료, 상실수익의 가중간호비 중에서도 상실수익의 산식은 소득과 후유장애에다가 후유장애 잠정 기간만큼의 장애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후유장애 등급 해당되면 정액, 자상은 이렇게 손해배상금 산출하듯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할까요?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같은 조건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내역 비교인데요. 자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골절로 고정술을 했을 경우에 추체를 약 3개 정도 묶게 되면은 한 6급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럼 6급이면은 자손을 1억짜리 가입했다고 했을 때 6급 2마디 이상 고정을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자, 근데 자상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볼게요. 40세입니다. 소득 300만 원이니까 소득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애 30% 들어가죠. 40세 기준으로 영구장애면은 60세까지 장애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240개월이죠. 20년이니까 240개월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라이프니츠 공제 개수가 151.5253입니다. 그리고 자상은 과실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와우, 상실 수익액만 한다 하더라도 9,091만 원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젊은 분일수록 자손보다는 자상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그럼 우리 입증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나이가 좀 많고 소득이 적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장애는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57세입니다.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본인 과실 똑같이 100%고 장애가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3개월 동안 급여를 미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자손에서는 똑같이 고정했으니까 나이, 소득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상은 손해배상과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57세를 기준으로 60세까지는 36개월이 남았죠. 60세까지 영구장애 남았다고 한다면 그럼 3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는 33.3657이 되고 소득은 200만 원이니까 200, 장애는 32% 했을 때에는 상실수익액은 2,135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40세 소득 300이었을 때에는 9천만 원이 나왔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실수익액이 2,100만 원으로 굉장히 확 줄어들죠. 그럼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결론은 자손과 자상을 설계하실 때에는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피보험자 대상이 소득이 많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실손 보상인 자동차 상해 담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해배상 공식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을수록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물론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자기 신체 사고는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부상보험금만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서 위자료도 지급하고 상실수익액도 지급하고 수업손해도 지급하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은 이 미지급 급여만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가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손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많고 나이가 어리다면은 자상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가입 금액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가입 금액은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으로 담보하기는 좀 그렇고 5억이나 이 정도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5억까지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휴업손해까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3천이나 5천 정도를 제시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객의 환경에 맞는 자손과 자상 담보를 설정을 해주시면 영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